선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이민년 개축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의 정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격국과 대우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정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 병화 다음으로 나오는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 좀 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면 똑같이 병화도 정화와 마찬가지로 불이면서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말씀드렸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바로 이 병화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죠. 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이지만 음과 양이 서로 다르다. 즉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 양의 기운은 마치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의 기운은 마치 여자와 같은 것이다. 병화인 양화는 그래서 물상에 비유하면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죠. 하늘에 뜨는 태양은 몹시 밝고 매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비유를 할 때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하게 되죠. 등촉지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것이고 촛불 같은 거 내지는 전기불 같은 걸로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모닥불을 세게 키우고 촛불을 크게 키우고 전기불을 킨다 하더라도 하늘에 뜨는 태양만큼이라든가 빛이 밝지 않죠. 달이 아무리 밝아봤자 낮에 나온 반달은 그 달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낮에 나온 반달은 태양빛 때문에 그 빛을 갖다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들이 병화를 보면, 그래서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벌써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병화를 보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병화일간이 신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오히려 도움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이 된다, 아니죠. 정화가 신유술월 같은 때 또는 해자축월 같은 때 정화는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정화가 4월, 5월, 미월 같은 여름에 병화를 보게 되면 그때는 탈광으로 논하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라든 정화든 일간 자체가 신왕하게 되면 뜨거워지죠. 불이 뜨거워지게 되면 나무도 태우고 모든 만물을 말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일간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죠. 쉽게 말하면 보일러가 폭발하지 않도록 냉각수, 자동차 엔진이 퍼지지 않도록 냉각수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차로 말하면 엑셀은 가속하는 것이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화일간, 병화일간, 화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수로서 조절하는 것이지만, 병정화가 좋아하는 수는 개수라기보다는 양수인 임수를 얻어야지만 불도 치열하지 않도록 조절하게 되겠고요. 더군다나 수보양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빛이라든가 정화의 빛을 보다 밝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화라고 하면 정화든 병화든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뜨거운 열기, 온도의 개념으로서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병정화가 일간이다, 병화일간, 정화일간이라고 하면 온도보다는 빛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일간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병정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세력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70도, 80도까지 올라가면 나무도 말라 죽고요, 사람도 말라 죽고요, 동물 모든 것이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일간일 때 내가 존립할 수 있는, 병정화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내 빛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조절시켜줘야 되지만 빛은
보강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정화일간이 희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이라고 하죠. 나를 생해 준다라고 해서 생아자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정인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을목이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서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일간이 정화가 아니라 일간이 병화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생해주는 것은 간목으로서 생해주는 것이 좋지 을목으로서 생해주는 것은 간목만 못하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얘가 정인이니까 얘가 좋아야 되지만은 병화 입장에서는 편인이 좋은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도 간목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정편으로 나누기보다는 양목이다, 음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양목이 화를 생할 때는 더욱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의 공부할 때 이제 육친론이라고 해요. 육친론이라고 해서 육친론을 할 때는 정인이 좋고 편은 나쁘다고 해서 정인은 좋은 것, 정인,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뭐 식상은 정자가 붙지 않지만은 식신 이라고 해서 사길신이라고 이렇게 배우죠. 사길신. 그 다음에 사흉신은 뭐냐면 편인, 그 다음에 편제, 또 편관, 또 상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흉신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좋지 않다고.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정자, 정인, 정제, 정관, 식신보다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편인, 편제, 편관, 상관이 중화가 잘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스케일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훨씬 더 좋습니다. 편관을 잘 쓰는 사람, 편인을 잘 쓰는 사람,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스케일 자체가 정인, 정제, 정관, 식신 쓰는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히 크고 오히려 국세 자체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정자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편자 들어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글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절기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소한과 대한으로 구분이 된다.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자월에서 축월로 바뀌는 기준은 소한이 기준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방향은 북방이면서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엄동, 설한의 계절, 혹한의 계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한기 훈련 해보셔서 알겠지만 혹한기 훈련은 따뜻한 기운이 아니고요. 진짜 춥은 그런 때 알통구보도 하고요. 얼음밭에서 맨몸으로 뒹굴기도 하고요. 물론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한에, 그리고 군인들이 혹한기 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할 때는 그 혹한의 기운을 갖다가 이겨내는 훈련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쉴 때는 따뜻해야 되죠. 보온이 되는 때는 막사가 있어 주어야지만 혹한기 훈련도 하는 것이지 전혀 그냥 24시간 한 달 동안 혹한기를 진짜 따뜻한 저 주머니 난로 없이 한다. 그런 사람 다 죽습니다. 그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운 계절 남극 대륙 연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극 대륙을 연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자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급박하다라고 표현해서 급박하다는 것은 미루고 다음에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겨울 되잖아요. 일단 보일러 켜야 됩니다. 보일러를 나중에 킬까요? 아니죠. 일단 사람이 내 방 안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자마자 온도부터 맞춥니다. 온도가 안 맞춰지면 스크루지처럼 난로 석탄 하나 떼면은 추워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축월의 조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박하다. 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일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난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라고 하는 거 이때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었던 간에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이론에 치우치다 보면은 정화는 달빛, 병화는 태양빛, 달이
태양을 보면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화일간이 이렇게 해자 축월이 약할 때는 양겁제인 병화를 보게 되면 탈광으로 논하지 않고요, 도움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여동생이 어렵게 살면 오빠가 도와주는 것이죠. 물론 내 여동생이 잘 살면은 오빠가 삥을 뜯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어려울 때는 오빠가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약할 때 겁제는 내 동생 삥을 뜯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를 얻게 되면은 조우도 할 수 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월의 정화는 수왕절에 또 축월은 토도왕화죠. 어저께 병화 축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는 축월에 약하지만 축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약한 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기도 하고요. 또 뭘 한다? 회기무광, 회기무광도 하죠. 저회광이라고도 하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불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캠프파이어를 열심히 하는데 재가 쌓이게 되면 불빛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만들 때 옆에다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 아주까리 길이면 호록불 켜고 하면은 그 그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 집안에 벽이 시커먼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 어르신들 살 때. 요즘은 초들도 이제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회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도 필요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를 생존할 수 있다. 특히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공부할 때. 근데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화의 연료는 뭐다? 간목이죠.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정화를 생존할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드시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생존해주고, 또 토왕절인 축월에 간목을 얻는다는 뜻은 정화만 생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토해서 토가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를 얻음으로 해서 일간을 생존해주는 이득, 토를 억제해주는 이득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병화를 얻게 되면은 병화는 조후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더해서 만약에 조금 더 봐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인사오등의 지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임수로서 보강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임수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임계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특히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정화가 임수로서 보강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지만 일간 자체가 매우 튼튼해야 된다. 정리하면 축월의 정화는 병화 당연히 있으면 좋을 것이지만 일간 자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니 간목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존해주고 토를 억제해준 전후에 병화로서 조해주면 더 좋다. 일간이 왕해지면 임수를 쓸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축월의 정화가 임수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아주 좋은 사주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일간 정화가 월지의 축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식상이 됩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되죠. 식신이 되니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축월은 토가 응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설기대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설기대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을 식신 또는 상관이 과설해서 더욱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월은 격국을 달리 또 볼 수가 있겠죠. 개수, 지장간을 보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면 당연히 식신격의 설기태가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화가 음수 개수를 봤으니까 편관격에 극설교집이 되니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보게 되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죠. 편제격이 될 겁니다. 편제격.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설기태과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하다. 어느 격이든 식신격이든 편관 칠살격이든 그 다음에 편제격이든 일간이 약하면 어떠한 것도 감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월간에 보게 되면 개수 칠살 가장 꺼리는 임수도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일간 축토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개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편관 칠살격의 극설교지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국세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살혼잡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닙니다. 일간이 약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이렇게만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다가 개수, 임수, 천간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겨울에 한기가 극심해진다, 더욱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인비, 인성 또는 비견겁제, 화의 도움을, 조력을 얻어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다. 특히나 문제점, 개수가 투출하면은 촛불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과 같다. 이 개수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로 보게 되면 또 축토를 받습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아무리 식신이라도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똑같. 그다음에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인계수가 미약하지만 뿌리도 둘 수가 있다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매우 좋은 상황이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다행스럽게 연지 인목이 있어서 이 정화 인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간목의 생조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천간의 개수는 이거를 갖다가 통제가 되지 않죠. 천간에 있는 개수 칠사를 지지 있는 인목이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갔는데 관리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조련되지 않는 사자호랑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생시에서는 이 개수를 갖다가 잘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면은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축합, 이거는 수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욱 정확할 것 같아요. 합수. 왜냐하면 토가 아니라 수. 이렇게 되면 임계수 투출되어 있고요. 축월은 해자축 북방이면서 이것이 만약에 자수가 아니라 미토였다면 이거는 축미충의 토가 왕한 걸로 보지만, 이거는 수가 세력이 있다. 왜냐하면 또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축토 자체가 또 숙토이기 때문에 이건 수기가 좀 강한 걸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개수는 경금이 다시 생하기 때문에 정화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신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 세 개가 있어서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뭐예요? 사주가 축축하다, 사주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상론 그렇게 해서 이제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물상론이라고 해요. 이제 딱 이거를 갖다가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것, 현상에 해서 축축하다 이렇게 뭐 있던 없는 측자파자법 이런 걸로 보는데, 물상론으로 볼 때도 여러분 명리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상론을 보잖아요. 다 틀립니다. 쓸데없는 이론보다는 역시나 일단 기본기를 튼튼하게 한 연후에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이제 별로 문제인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응용이 아니죠. 그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응용 자세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개수생하고 이 개수를 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해수 해자축 준반합이 성립이 되면 준방합이 성립이 되면서 임계수 투출되죠. 신금이 개수생하죠. 이 개수를 또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칠살 무제라고 하는 거. 칠살 무제.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 저 칠살이라고는 백호창광이라고도 하죠. 저거는 미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친 호랑이가 풀려져 있는데 저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민 계묘. 계묘는 더욱더 문제입니다. 이민은 그래도 임수이지만 계묘시가 되면은 백호 호랑이 한 마리, 호랑이 두 마리가 미쳐서 날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진시 딱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이 되죠. 이걸 갖다가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지로 토가 많은 것은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중이 있는 간목이 투출해서 칠사를 화할 수 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사화를 얻어서 조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이 칠사를 갖다 화하는 공력은 간목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게 되겠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5에 통근했죠. 인해도 통근했죠. 병화가 다시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죠. 물론 개수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무신시 같은 경우는 무토로서 이 개수를 제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거를 상관인 무토로서 칠사를 제한다 해서 상관 제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두 개의 무토 투출하게 이 토가 약한 토간이죠. 얘만 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제합니다. 실제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그래도 정화 입장에서 보강해 줄 수 있는 우리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나를 공격하는 적군인데 적군이 인지를 뱉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제하겠다고 총을 쐈는데 얘만 제한 것이 아니라 얘도 같이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제하는 공력은 있는데 임수를 제하는 거, 얘는 제하면 상관제살이 되지만 임수까지 제하면 이거는 상관경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중이 반반이죠.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화운으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서 이건 무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택일할 때 무신시를 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토는 임수를 제하기는 좀 힘들고 기토는 얘를 제할 수는 있으나 식신제살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토 타기만 될 수 있다. 자, 기우시가 되면 식신으로서 살을 제할 수 있지만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 기토 탁임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또 기룡이 반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천간에 간목 투출된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병오시도 좀 칠살 일간이 왕하면 그래도 칠살 감당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갑진시나 병오시 정도 이렇게 고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